딱. 아, 이렇게 늦게 끝나죠. 피너스도 아닌가? 그다음 거 이카로스의 감옥은 전쟁이잖아. 이카로스 그 얘기야? 쇼키 영원한 그 책임 되게 잘하고. 아니 그 뭐지? 서울 광화문 옛날에 70년 겨울 알짜 16년 겨울 막 시했잖아. 박근혜 때리냐고 갔는데 구경하고 딱 갔는데 앞에는 정상적이랑 박근혜 쓰더라고. 뒤로 와서 갑자기 멈춰. 좀 이상해져. 갑자기 이석기를 했다가 이만한 펜발 들고 막 이러고 다 있잖아. 여기서 내가 여기로 가면 어떻게 했어? 뭐라고? 아니 나 그렇게 보이고 청소시가 중학교 이제 놀러 가자고. 이제 놀러 가고 너안 봤어? 보이다 거기. 아 여기 좋네. 왜 없어? 여기 따뜻하다 그랬는데 넘어가야겠는데? 여러분들 30분이라는 지 휴식을 잘 취했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태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경의 시작, 월경의 기전을 배워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태경이 시작하게 되는데 태경을 뭘 태경이라고 하는지 정의를 보고 등성과 직접 보도록 합니다. 태경도 상당히 임의적인 이거예요. 성백한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네. 월경이 끊어진 지 1년이 지나면 1년 전에 폐경이 된 거구나 하고 거꾸로 내가 월경이 없은 지 10개월 됐어. 그러면 아직 내가 폐경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12개월이 됐어. 그러면 1년 전에 폐경이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폐경인 사람도 현재 내가 폐경인지 아닌지 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어 중에 메노포졸 트랜지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폐경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얘기하고 포스트 메노포즈라는 것은 폐경이 된 이후의 시기, 폐경기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리매처 메노포즈 또는 POF라고 부르는데 프리매처 오바리언 페이지어라고 오바리언 페이지어 POI란 말도 좀 써요. Primary Ovarian Insufficiency 이런 말도 쓰는데 다 비슷한 개념으로 40살이 되기 전에 폐경을 많이 한 거죠. 예를 들어서 31살에 폐경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50에 폐경된 사람이랑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 것이 따른 것 때문에 오늘의 폐경이라 얘기할 내용은 패토피지올로지로 보면 딱 하나야. 내가 갖고 있던 남포가 거의 다 고갈이 된 거야. 고갈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존 남포가 얼마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 폐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폐경기 여성이 점점 늘어난다는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헬스 케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요 그림은 요 파란색 선을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까? 보면은 월경 주기, 즉 인터벌이 40대쯤, 20대에서부터 40대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주기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월경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이 난소 기능의 저하와 상당히 관련이 있고, 40대 후반이 되면 오히려 길어지고 들쭉날쭉해서 아예 한참 길어지고, 그러니까 월경이 건너 뛰는 현상입니다. 이때가 폐경이라고 치면 폐경 전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FSH의 상승입니다. E2의 하락이 먼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E2는 월경을 하는 동안 비슷한데 FSH가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페노메나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 LH는 별로 그런 변화가 없는데 FSH는 슬금슬금 40대 후부터 50 가까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죠. 이 테이블이 굉장히 유명한 테이블입니다.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알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구비를 하는구나 정도까지 합니다. 어떤 폐경의 시점을 두고 메노포드가 여기 있고, 메노포드 전의 단계를 메노포달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리프로덕티브 페이즈를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메노포달 트랜지션을 얼리와 레이트로 나눈, 얼리라고 하는 거는 월경 주기가 조금 변해. 그래서 정상보다 7일보다 크게 변하죠. 즉 월경이 조금 많이 짧아졌거나 또는 많이 길어졌거나 조금 늦어졌거나 이런 거죠. 그러다가 두 번의 사이클을 스킵하는 거 정도가 되면 이거는 폐경이 임박합니다. 그래서 이때 특징을 보면 혈액 검사를 보면 FH 상승입니다. 그러나 리프로덕티브 피리어드도 후반이 되면 FH 상승이 약간 이제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다. 그러나 이제 월경 주기에 변화가 있는 시기가 있다. 이때까지 레귤러였는데 변화가 오면서 폐경까지의 시기를 메노포즈 트랜지션으로, 그리고 폐경 직후가 있고 폐경되고부터 1년, 그리고 4년, 그리고 그 이후, 그러니까 즉 폐경 초기 5년은 조금 별도로 해서 이제 얼리라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폐경된 직후에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왜 그런 걸 구별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즉 폐경을 앞둔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고 끝난 직후의 변화가 특별히 요즘 폐경의학이 좀 중요하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공간에, 또 프로제스테론이 굉장히 많은 세포에 리셉터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혈관에도 있고, 심지어 브레인도 있고, 피부 밑에는 커넥티브 티슈, 콜라겐 그런 데도 있고, 보온에도 있고, 이민셀에도 있고, 시크릿리 펑션을 갖고 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핫플러시가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의 종합편으로 나옵니다. 핫플러시 또는 핫플래시라고 그래요. U자 대신에 A를 쓰기도 하는데 열이 콩 올랐다가 이내 내려가고 콩 올라. 실제로 청소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안면 홍조라. 근데 이런 데는 안 올라가고 어깨에서부터 목, 얼굴 이쪽만 열고, 그 다음에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막 짜증이 나고 막 누구랑 부딪히고 우울감도 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신 증상으로 오고, 혈액에서 보면 리피드 프로파일이 바뀌고 피부에서 콜라겐 브렉다운이 일어나서 피부에 주름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절통이 많고 자궁과 바자이나 블레드의 에이트로피가 와서 이제 비뇨생 시기에 불편감이 생기고 보온로스가 오죠. 그래서 어큐트, 서브어큐트, 크로닉이라고 해서 초기 나타나는 증상,
중간쯤, 그리고 후기에 나타나는 것까지 보면은 나도막도 심통, 혈관 운동성 증상? 아니, 그래서 이건 아까 이건 하플러스, 팔피테이션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 그리고 앵자이티, 막 불안하고 디프레션하고 인성도. 그 다음에 뉴로제니탈 에이트로피드요. 바이저널 드라이니스. 질 분비물이 너무 없어요. 질은 뮤코자 레이어라고 우리 부르죠. 그러니까 즉 약간의 분비물이 있고 그것이 루브리칸트로도 작용하고 보호막으로도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뮤코스 레이어는 약간의 시크레션이 있으면서 패소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처음에 해자의 뜻이. 그런데 그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건조감도 있고 쓸리니까 아프고 그리고 감염에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리나 인컨티넌스도 오고 섹슈얼 프로블럼이죠. 드라이니스가 있으니까 아픕니다. 성교통이 생기고 그리고 리비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적으로도 그렇고 아프니까 또 피하게 되고 관절통, 주름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중간점이라고 후기가 되면 마스큘러 디지가 많습니다. 스트로크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하트어택 같은 이스케믹 하트 오고 오스테오포로시스도 오고 또 알츠하이머도 온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노인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거의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폐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 사이코소마틱 심텀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타이로이디스 등등으로도 하플러싱은 올 수 있지만 이게 폐경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병리 없이도 올 수가 있다. 페리메노포즈 한 60%, 서양 사람들은 거의 90%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또 하나 건강상의 이유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먼 엑스펙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되면 골다공증에서 이렇게 부러지고 그런 경우는 잘 붙지를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누워 생활하면 1, 2년 내에 되게 돌아가요. 한번 부러져서 못 일어나면 돌아가요. 다른 합병증이 생겨요. 누워있기 때문에 소화도 생기고 호흡기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누워있다 보니까 혈류에도 안 좋고 누워만 있는데 뭐 식사 잘하겠어 뭐 아스페이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기준에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커브를 그리고 그걸 T-스코어라고 그러고요. 젊은 나이의 기준에서 젊은 때에 이때가 피크본 덴시티인데 이때 지금 마이너스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를 오스테오피니아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2.5보다 더 낮을 때 즉 여기서 보면 이 정도면 오스테오피니아고 이제 3 정도 되면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뼈에 단면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촘촘해야 되는데 이게 큼직큼직 막 구멍으로 조성이 바뀌면 이것들이 강도가 떨어집니다. 즉 오스테오포로시스라는 것은 밀도 더하기 강도예요. 탄력성 이런 것들이 요즘은 조금 더 연구가 돼서 그럼 왜 뼈가 약해질까? 폐경이 되냐? 폐경은 왜 약해질까를 기전을 설명하는데 면역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펙터 셀들, TH1, TH17 그리고 여기는 B셀 이런 것들은 랑클 라이간드라고 하는 랑과 결합하는 라이간드, 결합 물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랑크하고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랑크랑 붙으면 이런 프리 오스테오클래스가 활성이 돼서 신난다고 오스테오클래스로 분화하고 그래서 막 뼈를 갉아먹어. 오스테오클래스는 뼈를 갉아먹는 겁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는 뼈를 땜질하는 역할을 해요. 꼭 우리 도로가 손상되면 아스팔트 막 긁어내는 그룹이 있고 뒤에 먼저 포장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골다공증, 폐경기 오는 골다공증은 에스트로겐 대시해가지고 오스클래스트 활성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부수가는 속도가 보수하는 속도보다 워낙 차이가 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에 그냥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는 물질이 오스테오 프로테저린이라고 하는 건데 요 놈은 요 람프 라이간자를 블록해요. 그래서 이게 스마스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블록하면은 오스클래스 액티베이션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조절 메커니즘이 에스트로겐 데피션시가 되면 얘네 생성이 줄어가지고 이 오스클래스 활성이 촉진된다.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골다공증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는 폐경이 되니까 여태까지 몰랐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카디오바스터지, 알츠하이머지만 옛날에 평균 연령이 한 70쯤 되는 시절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그렇다면 폐경부터 70까지 한 20년 살았죠. 그러면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막 시작되거나 할 때쯤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85세 살잖아. 85세 살면 폐경 되고서부터 35년을 살아. 그럼 골다공증이 있는 시기가 한 15년? 10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무 더 부러지는데 붙지 않고 의료비 많이 나가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러한 문제들이 예방이 가능하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예방이 가능하다. 이 그림이 그거예요. 원래 코스가 저렇게 점점점 시간이 가서 나빠지는데 이걸 낮추거나 발생을 늦추거나 아예 막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이 폐경의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관리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써왔느냐 이렇게 봤더니 의외로 오래돼서 1800년대에 고한 축출물을 자기가 줘봤더니 그런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관이.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갱년기가 심한 사람한테 난소 추출을 했더니 또 이것 또한 효과가 있고 첫 번째는 안드로겐을 줬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줬을 거고 그 다음에 1900년대 들어와서는 임신한 여성의 호르몬을 여성부터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되고 프로게스테론도 그게 또 만들게 되고 그래 그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호르몬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어떻게 좀 대량으로 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말의 소변을 모으는 것, 말의 소변을 많이 볼때 제가 몰라 나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무척 많이 볼때요. 그 소변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거기에 봤더니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더라는 거지 소변에서. 임신한 말이니까 혈관에서 에스트로겐 많이 만들어. 그걸 모아가지고 약으로 만들었고 그게 지금도 나옵니다. 프레마리 컨주게이트 이ኳ인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러요. CEE라고 부르는데 컨주게이트 하나씩 따가지고 이ኳ인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뭐 하나 봤더니 그냥 썸머리 하면 브레인선 인지 기능 같은 것들이 좋아지더라. 무드가 더 좋아집니다. 에스트로겐이 높을 때는
우울감이 덜하고, 그리고 혈관은 이완이 되고, 바소모터 심통은 좋아지고 혈관은 이완이 되고, 근데 약간 콜빌로빌리티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상쇄가 되죠. 그다음에 리버에서는 HDL이 올라가고, 브레스트에서는 에스트로겐만 계속 있는 거는 브레스트 캔서를 리스크라고 그러고요. 콜론은 캔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골밀도는 올라가고, 요실은 강하고, 유테러스는 프로게스테론이 없는 상태에서 에스트로겐만 계속 나오면 캔서가 생깁니다. 바자이나에는 분비선이나 상태를 특히는 되는데, 요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것을 투여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했어. 그래서 폐경된 여성들한테 그러면 증세가 저렇게 심한 것들을 에스트로겐 주면 되겠네. 근데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도 같이 주면 되겠네. 까지 해결했어. 근데 남은 문제 두 개가 있어. 혈관의 혈전증 문제하고 유방암은 아직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저 세 개의 합병증 중에 요거는 해결이 됐다. 프로게스테론 나머지 두 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월경을 하는 방식으로 줄 거냐, 월경 안 하는 방식으로 줄 거냐,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런데 에스트로겐을 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스트로겐에 금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주면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너노라구나.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경부로 먹을 때하고 피부나 인젝션 줄 때 조금 효과가 달라. 경부로 주니까 TG, 트리그리세라이드가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된다. 그래서 TG가 올라가면 특히 위험한 분들, 즉 스모커, 코아귤레이션 디스오더가 있을 때, 트롬보엠볼리즘 리스크가 있을 때, 리버 디지즈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넌 오랄 제제를 쓰는데, 이럴 때는 아예 에스트로겐 자체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의사 시절에 1980년대 뭐 이럴 때는 폐경 여성은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에스트로겐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만 먹으면 좀 뭐하니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서 같이 드십시오. 그게 절대적으로 노화 방지도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가장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회사 이름이 와이어라고 있어요. 와이어. 그 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내가지고 우리 호르몬 치료제의 우수성을 한번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버리라고 16,000명의 사람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돈을 내고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CEE라는 게 아까 이콰인 에스트로겐이고 그 다음에 메드록시 프로제스테론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이것이 섞여있는 약과 플라시도를 가지고 50에서 70세 혼자 폐경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5.2년 추적하다가 연구가 중단됐어요. 조기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WHI라고 할 때 Women's Health Initiative라고 하는 제목의 연구였는데 왜 중단됐느냐? 좋은 효과가 안 나고 나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구를 지속하는 게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생각해서 중단이 됩니다. 요 가는 선이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투여한 거고 이건 플라시보예요. 근데 큐뮬러티브 하자드가 더 높아. 호르몬 치료했더니 오히려 사망률이 처음에 뭐 비슷한 거 별로 개선이 안 돼. 사망률이 아프긴 더 아프고 사망률은 비슷하고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코로나리 하트디즈가 더 많아요. 심각한 문제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더 많아. 펄모너리 엠볼리즘도 많아. 브레스트 캔서도 많아. 이상하게 콜로레스탈 캔서는 좋으네. 이런 효과가 있고 힙본 플러스입니다. 이 두 개는 좋은데 위에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상쇄를 해가지고 쭉 봤더니 하자드 레이쇼가 1.15야. 사망은 비슷한데 딴 것들도 등장했었죠.
돈 들여서 먹는 건 가치가 별로 없어. 뭐 좋아야 돼. 그건 나쁜 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그만하자고 이 회사가 망하고 이렇게 돈을 내다가 이게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데 오히려 회사가 매출이 없어지면서 망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트 디지즈, 스트로크, 브레스트 캔서, 트롬보엠볼리즘은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캔서 히포온에서는 차이가 없고 엔도메트리얼 캔서하고 사망률은 뉴트럴, 같더라. 이런 거 매력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그 큰 데이터를 그냥 버리긴 아까보다 조금 다른 연구를 해봐야지. 그래서 이번에 자궁을 제거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스트로겐만 준 연구를 해봤어요. 에스트로겐만 줬을 때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같이 줬을 때 다른가? 아니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글로벌 인덱스 보면 1, 뭐 거의 같은데 히폰 프랙처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코로나리 하티스 같은 게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가 줄어. 근데 콜로레탈 캔서의 장점은 또 없어졌어. 조금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와. 그래서 프로제스테론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에서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아까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 좀 다르려나? 왜 그걸 그냥 쓰냐면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 아니 60대면 이미 고혈압도 있고 동맥경화도 있는 사람들한테 트롬보엠볼리즘이 생길 리스크가 있는 약을 주는 것 이상하잖아. 조금 그리고 70대한테 굳이 뭘 호르몬 치료를 해 안 쓰던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할 때나 쓰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50대 사람, 즉 쉽게 얘기하면 폐경된 지 얼마 안 된 영 메노포즈 그룹을 했더니 결과가 또 달라져. 코로나리 하트디스가 안 올라. 증가하지 않아. 스트로크가 안 올라. 그래서 토탈 모탈리티의 평생이 없어요. 그럼 뭐야? 그러면 폐경되고 초기에 하면 더 좋다는 얘기요? 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타이밍 하이퍼센시라고 해요. 그런 것이 폐경의학에서 폐경된 지 얼마 안 돼서 일찍 호르몬 치료하면 좋은 것 같다. 이 개념은 지금까지 있거든요. 10년 이상 됐는데 그 에비던스들을 보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냥 쓴머리 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리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네. 여러 연구들이 있었어요. 1998년도에 나온 거, 2001년에 나온 거. 홀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2000년 전후대도 나오고, 노스 헬스 스터디라고 하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오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WHI는 2007년, 2003년 전 같은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분석해서 이렇게 쭉 내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잘못 썼어요. 이거는 5년 이상. 이거 고치세요. 이건 5년 미만, 5년 이상.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한 10년 후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가 있고, 굉장히 연구가 많아. 이런 것도 좀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는 폐경된 지 10년 이내 했을 때는 나쁜 점이 없더라. 그리고 평균 50세 정도, 아주 더 젊은 폐경 후의 사람들한테 했더니 오히려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감소하더라는 연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타이밍 하이퍼센시가 중요해요. 그 개념은 뭐냐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HRT,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가 이미 시작된 사람한테 쓰면 약간 이게 코아귤레이션 팩터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로크 같은 것이 느는 것 같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 대해서 보면은 에스트로겐을 쓰거나 단독으로 쓰거나 에스트로겐을 같이 쓰나 공히
위험한데, 젊은 사람들한테 쓰면은 스트로크 리스크가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또 웨스트 스터디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올라가는 것 같이 돼 있고요. 근데 엘리트라는 연구를 보면 카로티드 아테리에 인티나 티크니스를 쟀을 때 폐경된 지 4년 미만인 사람과 10년 이상 된 사람 했을 때 폐경된 지 4년 미만인 사람들은 인티나 티크니스가 오히려 낮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아테로스클레스가 덜 생길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얘기는 이제 65세 이상일 때 알츠하이머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고, 미라즈라고 하는 중소기업 연구에서는 오히려 죽은다는 연구도 있고, 젊은 그룹일 때도 그것도 현저하다는 얘기가 있고, 캐시 카운티라고 하는 어느 지역 코호트 연구에서는 2002년도는 알츠하이머가 예방된다 이런 또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는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말들이 있는데, 과거에 호르몬 치료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젊었을 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갱년기 치료를 받았을 때는 뭐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에스트로겐만 썼을 때는 오히려 좀 감소한다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덴마크에서는 봤더니 50세 미만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은 캔서 리스크가 오히려 줄더라. 50대 넘어서 호르몬 치료를 하니까 늘더라.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프로게스테론이 차이가 나나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또 합성 프로게스테론을 썼을 때하고 천연 프로게스테론을 썼을 때 차이가 있나 봤더니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가 천연 프로게스테론 때는 증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 얘기가 복잡.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폐경된 직후에 쓰는 때는 좀 장점이 보이는데, 폐경된 지 오랜 시간 경과후에 호르몬 치료한 거는 별로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에서 아직 모르는 거는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 안전하게, 이거를 5년 써야 돼, 10년 써야 돼, 1, 2년 써야 돼, 그걸 모릅니다. 다른 질환에 대해서 보면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에스트로겐만 쓰면 캔서 리스크가 2배에서 10배 오르지만 에스트로겐과 보통 같이 쓰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난소암 컨트로버셜하다. 어떤 연구에서는 난소암의 위험이 좀 증가하는 것 같다 라는 연구도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난소암의 재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또 이런 연구도 있고, 콜론 캔서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했을 때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지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이 썼을 때 또 캔서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가설이에요, 가설. 에스트로겐이 마일리아시드의 시크리션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세츄레이션을 증가시킴으로써 콜론 캔서에 영향 증가가 있냐, 발생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뮤코사가 증식하는 것이 억제되는 것 같더라. 즉 프로리프레이션이 안 되면 캔서가 덜 생기는 거니까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직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까 데니시 그룹에 좋다고 돼 있었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고, 이게 폐경이 되자마자 초기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더니 모탈리티 줄고, 파워펠리어 줄고, 마이크로 인파션 줄고, 캔서 리스크는 증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좋기만 해. 그러니까 폐경 직후에 쓰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얘기했어요. 10년 동안 해봤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인데,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폐경 직후에 쓰면 장점이 많은 것 같아. 폐경이 되고 한참 경과후에 쓰는 거는 결과들이 안 좋은데 그걸 알고 있다.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경우, 컨트라인디케이션, 브레스트 캔서나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있거나 의심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진단이 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을 때
현재 트롬보엠볼리즘이 있을 때, 현재 리버 디지나 올브레더 디지가 있을 때, 렐라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은 heart disease, migraine, 과거의 리버나 올브레더의 디지즈 또는 과거의 엔도메트리얼 캔서 그리고 트롬보엠볼릭 이벤트가 있을 때는 렐라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폐경을 전후해서 페리메노포즈는 폐경 전과 폐경 후를 아까 전후한 얘기를 아울러 얘기하는데 마더모터 심통, 뉴로제니탈 심통, 섹슈얼 트라우마, 오스토로시스 이런 것들은 호르몬 기반의 치료로 잘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티볼론이라는 것은 합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이게 좀 구조가 재밌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부는 에스트로겐으로, 일부는 프로제스테론으로, 일부는 안드로겐으로 같이 세 가지 형태의 대사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두루두루 장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캔서, 통역직장 이런 것들은 마땅한 치료가 없는 거죠. 일찍 시작하면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면 호르몬 치료 말고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있거나 아까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있거나 그럴 때 못 쓴다며. 그래서 못 써.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 한기적인 거예요. 하플러시를 좋게 하는 증상 개선할 수 있는 게 프로제스틴, 클로니딘, 파록시틴 이게 CNS에 관여하는 것들. 이게 왜 하플러시가 생기냐는 얘기를 하면은 유에너지 펄스가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유에너지가 에스트로겐 데피션시가 있으니까 유에너지가 증가해요. 제네틱 뉴런에서 펄스가 증가하는데 이 뉴런하고 호르몬 레귤레이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접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활성돼서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톡 올라가고 톡 올라가고. 그래서 얘를 조절하는 약물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흥분되지 않게 하는 것들이 도파민 같은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 소이 프로덕트, 소이가 뭐예요? 대두. 아이소플라본도 콩에서 유래되는 것들, 블랙코호시, 승막, 우리말로 승막. 광고들 하죠. 페라민,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 비타민이 시원하게 하는 것, 체중 조절하는 것, 담배 끊는 것, 명상하는 거, 침 맞는 거,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가 있는 사람들한테 타모키펜, 랄로키펜 이런 것들을 쓰면 조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고 오히려 오스테오포로시스 약이 무척 많아. 아까 얘기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도 골밀도를 증가시키긴 하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 썸, 요즘은 옛날에 랄록스텐이라는 걸 썼는데 요즘은 그거 말고 마제독스텐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이반드로네이트 뭐 이런 거 약간 이쪽인가. 마제독스텐이 여기 썸이고 그리고 티블론 이런 것이 이런 쪽에 들어가고 이건 티슈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컴플렉스인데 티블론 이거는 마제독스텐. 요즘은 리크미넌트 파라타이로드 호르몬, 파라타이로드 호르몬은 많은 약물들이 오스테오클레스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파라타이로드는 대표적으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랑클라이건드가 아까 오스테오클레스트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죠. 트리 오스테오클레스트를 활성화시킨다. 랑클라이건드가 걔를 억제하면 오스테오클레스트가 안정될 거다. 그리고 M자가 아니고 B자인데 잘못 썼네.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물질도 이게 본 리sorption, 본 포메이션에 관여하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본 포메이션인데 이거에 대한
몽클 안티바디도 몸통의 신호기고 리덕션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요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한 번 주사 맞으면 6개월 동안 간다는가 막 그런. 베노즈막 무슨 중 인기가 있다면서 몇십만 원 한다는데 베노즈막. 그 다음에 스트론티움 라니데이트 이 약은 안 써봤는데 이런 약도 요즘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 많이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 병원 보통이 낮아 그런지 골밀도 낮은 사람이 점점 줄는 거고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정리하면 마더모터 심점은 한 75% 정도 여성이 고생을 하더라. 재미난 거는 몇 년 그러다가 저절로 없어져. 그래서 한 10년 되면은 대개는 없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제널 드라이니스라니까 디스퍼리니아 그리고 유리널 심텀이 있을 때는 먹는 약이나 주사 맞는 것보다 토피컬 레이저 연고나 질저제가 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줘라.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는 좀 기본적으로 좀 먹어주고 폐경이 되면 그 다음에 뼈가 얼마나 약한지에 따라서 아까 치료제를 선택하면 되는데 뭐 좋으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비타민 D를 좀 많이 먹어줄 것, 칼슘도 충분히 섭취해 줄 것,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면 칼슘 흡수가 올라가니까 폐경기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칼슘을 먹게 자, 이제 그렇게 정도 되고 여러분들 아까 강의한 내용 중에서 한번 좀 답을 달아보길 바래요. 그래, 이것도 아까 답을 했다겠지. 이런 거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 해서 원래 6시에 끝나야 되는 강의를 미리 끝내서 좀 미안한데 좀 미안하지, 그치? 서운하지? 서운한데, 이걸 여기까지 하고 아까